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충남 지역 중국어 교사 합격한 최종 합격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올해 처음 시험을 응시해서 운이 좋게 바로 합격을 했고요. 공부 기간은 1월 달부터 이한팀 풀커리로 1년 동안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이 좋게 올해 바로 티오가 나와가지고 시험을 봤고 올해 초수이기는 한데 공부 기간이 딱 1년인 건 아니고 그 전에 일 병행하면서 공부를 약간 맛보기 정도로 가볍게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용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목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가볍게 아는 상태에서 올해 처음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진지하게 1년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간은 1년 하고도 가볍게 했던 게 반년 정도 합쳐서 반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공부를 했고요. 저는 중국어 실력이 원래 좋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일반고에서 중국어를 제2 외국어로 처음 배웠었고 그때 처음 흥미를 가져서 대학교에 중어 중문학과 진학을 하고 교직 이수를 했고요. 중국에 거주한 경험은 대학교 2학년 때 반년 정도 중국으로 교환학생 갔다 온 경험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후에 3년 정도를 중국어와 상관없는 직종에서 일을 하다 와가지고 중국어 실력이 많이 퇴화되어 있었고 스스로도 내가 지금 중국어 임용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일까?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합격 소감을 말씀드리면 합격 소감이라기보다 제가 중국어 임용을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학교를 처음 졸업했을 때 중국어 티오가 0명이 처음 나온 해였어요. 22년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교직 이수를 마치고 나는 졸업하면 임용시험을 봐야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중국어 티오가 0명이 나왔고 그 당시 제 선배, 후배 그리고 대학교에서 먼저 임용시험을 합격한 선배 모두 다 이 중국어 임용의 전망이 앞으로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 임용 생각을 접고 나는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대학교에 있는 행정사무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일반 취업 스펙을 쌓겠다고 막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커말도 엄청 열심히 해서 1급 따고 토익도 매달 시험 보면서 취업 스펙을 쌓고 있다가 8월 달에 중국어 가티오가 떴어요. 그 23년도 가티오를 딱 뜬 걸 보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몰래 살짝 봤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내가 이 시험을 나 너무 보고 싶구나. 나 중국어 교사 좀 하고 싶네?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도 퇴근하고 난 이제 토익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 나 지금 저 중국어 시험 보고 싶은데? 그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나는 이 시험 보고 싶구나. 나는 언제 어디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중국어 티오가 이렇게 딱 뜨면은 후회하겠구나. 를 그때 처음 느끼고 고민을 해서 퇴사를 결심하고 중국어 시험을 도전해봐야겠다. 지금 도전 안 해보면 앞으로 계속 후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졸업하고 나서부터 중국어 티오가 계속 불확실하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서 온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티오는 언젠가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때 티오가 나왔을 때 나는 분명히 이 시험을 보고 싶을 거다. 이게 정말 확실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공부를 해서 올해 티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나는 언젠가 나오는 시험에 응시할 거고 그때 붙을 거니까 지금 공부를 1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퇴사하고 중국어 임용을 해야겠다 결정했을 때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하나같이 다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지금 원래 공부하던 사람도 힘들어서 나오는데, 전망이 안 좋아서 나오는데 지금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말도 들었고, 중국어 시험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엄청난 고수들이고 이렇게 내력이 쌓여있는 사람들일 텐데 초수생이 올해 시작해서 비빌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들었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작해서 올해 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기회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처럼 중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하시면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사담인데, 제가 아이돌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여자 걸그룹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두루두루. 그래서 한때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나 48 같은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 봤었는데, 그 연습생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돌들도 아이돌이라는 꿈이 굉장히 되기 힘든 꿈이고,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만약에 데뷔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 어리고 예쁘고 멋진 친구들이 그 꿈 이루겠다고 4년씩, 5년씩 연습생 생활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아, 나도 중국어 임용도 좀 비슷한 것 같다. 올해 티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만약에 티오가 나온다고 해도 내가 그 티오에 붙을지 못 붙을지 몰라. 근데 일단 도전을 해봐야지. 그 프로듀스 101에서 최종 데뷔를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부딪혀 본 친구들이니까 붙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그냥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연습생 3년, 4년 준비하는 거에 비하면 중국어 임용 1년 해보는 거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해서 좀 용기를 얻고 1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좀 동기부여, 응원의 메시지를 좀 중점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공부 방법은 사실 말씀을 드릴 게 많이 없기는 해요. 제가 초수기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1년 진지하게 공부를 해본 거여서 아는 것도 없고 시험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한팀 풀커리 들으면서 독해는 이주영 교수님, 이론은 한미영 교수님이 전달해 주시는 거를 있는 그대로 습득하기에도 급급해서 그냥 선생님 교수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간 게 전부였습니다. 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학하고 전공을 동시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교육학은 1, 전공은 9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했었고요. 교육학은 최대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아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다 보면 교육학은 풀커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독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 공부 스타일은 다 달라도 결국 열심히 하면은 17점, 18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은 만점을 노리기보다는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는 맞추고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는 틀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킬링 문항 1, 2점까지 다 맞겠다고 몇십 시간을 더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노력으로 적당한 성과를 얻자를 목표로 잡아서 그 원페이지 교육학이라는 책으로 3월 달부터 독학을 했어요. 근데 원페이지에 보면은 중요한 그 중요도가 별로 표시가 되는데 별 0개부터 많으면 별 4개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별 0개하고 1개는 빼고 별 2개, 3개, 4개 있는 이론만 봤었고, 그렇게 해서 올해 17점을 맞았는데 엄청 고득점은 아니지만 투자 대비 가장 만족스럽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 방식은 3월부터 6월까지는 혼자서 책으로 독학을 했고요. 책 읽고 이론 이해하고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한지만 파악을 했고 7월 달부터는 아침에 기상용으로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전화 스터디를 하면서 중요한 이론 같이 읽고 파악하는 거를 이제 했었고 투자도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30분씩 정도로만 교육학을 했던 것 같아요. 전화 스터디 30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혼자서 30분 정도 더 읽고 그렇게 매일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9월 달부터는 원페이지 전화 스터디랑 강사 모고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수쿨에 있는 교육학 강사 모의고사 강의 수강하면서 원페이지로 계속 인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학은 개인적으로 독학도 충분했다라고 느꼈고요. 책으로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에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나 또 유튜브에 영상 설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것도 좋았고 또 그러다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교육학 카페나 카톡 스터디 통해서 서로 문답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제 채워 나가도 독학으로 충분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교육학이랑 다르게 최대한 많이 투자하자. 돈도 시간도 아끼지 말자가 모토였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도 그냥 이한팀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쭉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론에서 모의고사 3, 6월 달에 이론 강의 플러스 모의고사 강의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되는데 그때 아마 3, 6월 모의고사 강의를 들을 때 처음으로 한미연 교수님의 판서 자료가 제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판서 자료를 빨리 받아보고 빨리 암기를 시작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3, 6월 달 모의고사 강의도 꼭 수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 및 참고 도서라고 있는데 중국어가 원서도 되게 많고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도서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시간도 없었고 초수다 보니까 아직 중국어 실력도 많지 않아서 원서를 보는 거는 무리였고 그냥 수업 때 나눠준 이주연 교수님, 한미연 교수님 교재로만 공부를 해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한팀 1, 2월 달에 이한팀 수업을 처음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게 바로 중국어로 독해 지문을 읽고 모의고사도 가볍게 맛보기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한국어로만 공부하다가 1월 달에 여기 처음 와서 중국어를 접한 터라 1월 달부터 이렇게 난이도 있게 수업을 한다고 하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그 1, 2월 달에 가장 시간이 많을 때에 가장 그런 힘듦을 겪었던 게 오히려 편했던 것 같습니다. 1, 2월 달에 한국어로만 공부하다가 3월 달에 아니면 7월 달에 중국어를 접했으면은 아마 좌절감을 겪고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팀 강의가 처음부터 초수가 시작하기에는 다 확실히 난이도가 있다. 하지만 초수로 합격하기에도 가장 좋은 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준비는 저도 많은 합격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저도 당연히 1차 시험 후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실수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한팀 수업으로 1년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았고 그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1차 시험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떨어졌겠다. 1차 붙을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때 준비를 엄청나게 소홀히 했었는데 딱 최종 1차 합격 뜨고 나서 그때부터 3주 동안 엄청 불이 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노량진에 3주 동안 방을 얻어가지고 다른 스터디원이랑 자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수업 실현도 하고 면접도 하고 이때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그냥 이주연 교수님, 한미연 교수님이
나눠주시는 자료를 최대한 숙지하고, 저는 한 40% 정도밖에 숙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최대한 하고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면은 충분히 합격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수업입니다. 예. 그렇고 제가 주로 공부한 장소, 공부 시간,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은 제가 완전 대문자 P여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것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막 11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피곤하면은 12시에 일어나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흐름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일찍 자야지 스트레스를 막 받고 했었는데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막 필 받으면은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다음날 막 아침 11시, 12시에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11월까지 공부를 계속 해놨습니다. 공부 장소도 집에서 하다가 안 되면 스카 가고, 스카 답답하면 카페 가고, 그러다가 친구랑 도서관에서 스터디하고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름에 더우니까 슬럼프가 와가지고 공부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구름이 캠스터디라고 그 사이트가 있는데 캠 켜놓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 같이 채우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때도 하루에 8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6시간 요 정도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했고 잠, 휴식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체력 관리 방법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요. 자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다 짜증나면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자고, 체력 관리는 안 되니까 누워 있다가 자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고 일어나면은 조금 더 충전이 되고, 아, 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후배 수험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 중국어 임용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장벽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여기 앞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긴가민가 하고 뛰어들었던 사람으로서 하면 된다. 그리고 기회는 언젠가 분명히 온다.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이한팀 두 교수님들 덕분에 제가 1년을 버틸 수 있었고 최종 합격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주신 만큼 제가 다 담아가지는 못했지만 한 70% 정도 따라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충분했다. 그리고 중국어 시험에 있어서도 너무 알맞는 수업이었고 정말 합격을 위한 최고의 수업이었으면서도 또 제가 중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막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롭고 알아가고 싶고 그런 기쁨을 또 느낄 수 있었던 강의였어서 오랜만에 그렇게 즐겁게 1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